우리 경험을 생각하면요, 채소나 과일, 뭐 죽은 동물의 사체, 뭐 이런 것들을 일정한 시간에 두면 썩게 돼요. 색깔이 변하고 냄새가 나고요. 썩게 되는데 그 썩는 과정은 동물이나 식물이 생명을 잃어서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생물 요소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썩게끔 만든 겁니다. 그것은 바로 식물이나 동물의 사체에서 썩는 과정은 바로 곰팡이나 버섯과 같은 균류가 사체를 분해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즉 곰팡이나 버섯이 자신의 양분을 얻는 과정으로 동물의 사체, 식물의 사체는 썩어가면서 변화하는 것이죠. 균류나 세균은 죽은 생물이나 배출물을 굉장히 작은 단위로 분해해서 빨아들여서 양분을 얻게 돼요. 영상에서 봤듯이 곰팡이나 세균은 음식을 점점 작은 단위로 분해하기 때문에 그 음식물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죠. 음식이나 다른 생물이죠. 어쨌든 다른 생물을 크기를 점점 작아지게 만드는 게 분해를 하는 거예요. 그걸 걔네들이 씹거나 소화시키는 게 아니고 분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색이 변하고 모양이 변하고 냄새가 나는 겁니다. 다시 교과서 28쪽 돌아올게요. 28쪽 그림 보면서 실험관찰 15쪽을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관찰 15쪽도 옆에 함께 펴주세요. 네, 실험관찰 15쪽 그리고 교과서 28쪽을 다 편 친구들은 탐구할 또 1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 양분하는 방법을 총 3가지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 적어도 돼요. 햇빛 등을 이용해서 양분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에요. 햇빛 등을 이용해서 양분을 스스로 만든다. 햇빛을 이용하여 양분을 스스로 만든다. 네, 햇빛 등을 이용하여 양분을 스스로 만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생물을 먹이로 하여 양분을 얻는다. 세 번째로 죽은 생물이나 배출물을 분해하여 양분을 얻음.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햇빛을 이용하여 양분을 스스로 만드는 것도 있고요. 다른 생물을 먹이로 하여 양분을 얻는 것들이 있고요. 죽은 생물이나 배출물을 분해하여 양분을 얻는 것이 있습니다. 그 생물 요소를 28쪽, 29쪽에서 찾아서 한번 써봅시다. 첫 번째 햇빛 등을 이용하여 양분을 스스로 만든 생물 요소는 배추, 을티나무, 개망초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생물을 먹이로 하여서 양분을 얻는 것들은 배추인나비, 애벌레, 배추인나비, 그 다음에 참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죽은 생물이나 배출물을 분해하여 양분을 얻는 것들은 곰팡이 그리고 세균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29쪽을 펼치기 귀찮은 친구들은 여기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배추와 같이 햇빛 등을 이용하여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분을 스스로 만든 것을 생물을 뭐라 그러죠? 잠시만요. 중요한 부분만 동그랗게 차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추와 같이 햇빛 등을 이용하여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분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생물들을 생산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추, 흰나비와 같이 스스로 양분을 만들지 못하고요. 다른 생물을 먹이로 하여서 살아가는 생물, 뭐 동물 같은 생물들이죠. 생물을 소비자라고 합니다. 이건 섭취하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근데 곰팡이와 곰팡이 같은 버섯 같은 균류나 세균 등은 먹는 게 아니고 분해를 하는 거예요. 분해를 하면서 죽은 생물이나 배추를 분해하면서 양분 없는 생물을 바로 분해자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실험 관찰 15쪽을 다시 보면요. 이렇게 햇빛을 이용해서 양분을 만든 애들을 보고 우리가 생산자라고 하고요. 더 생각해 볼까요? 1번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생산자라고 하고요. 다른 생물을 먹이로 해 양분을 얻는 것들을 보고 우리가 소비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죽은 생물이나 배추물을 분해해서 양분을 얻는 것들을 보고 우리가 분해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는 양분 얻는 방법에 따라서 생물 요소를 분류를 할 때는 햇빛을 통해서 양분 스스로 얻는 것들을 보고 우리가 생산자라고 하고요. 다른 생물을 먹이로 해서 양분을 얻는 것들을 보고 우리가 소비자라고 하고요. 죽은 생물을 통해서 배출을 분해. 어쨌든 생물 요소를 분해할 때는 생물 요소를 분류할 때 양분 얻는 방법으로 분류를 하면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생태계는 이렇게 이루어져요. 생태계는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네. 용어 연결을 잘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더 생각해 볼까요? 1번 넘어가고 2번 볼게요. 2번. 만약 생산자, 소비자는 말고요. 생산자나 분해자가 없어진다면 생태계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생산자나 분해자가 없어진다면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 식물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애들이 없어집니다. 그렇겠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생각하면 잘 적어 보시고요. 적는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은 영상을 잠깐 멈추고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볼게요. 생산자는 다른 동물을 통해서 다른 생물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햇빛을 통해서 스스로 유일합니다.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 생산자예요. 근데 만약 생산자가 없어지게 되면 생산자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을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식물을 먹는 소비자인 토식동물이 먹을 것이 사라져서 결국 죽게 되고요. 그런 토식동물을 먹는 육식동물들도 다 죽게 되고요. 그렇게 다 죽게 되면 결국 생태계는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자가 없어지면 식물, 토식동물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제 다 죽게 되어서 모든 생태계의 모든 생물이 멸종되는 그런 결과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렇다면 분해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분해자. 네, 분해자가 없어진다면 분해자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분해자의 역할이 어떤 것일까? 생태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분해자가 어떻게 양분을 얻고 그 양분을 얻음으로써 우리 생태계는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도 역시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은 잠시 영상을 멈추고 써주세요. 보면요, 분해자 같은 경우에도 분해자가 약물을 어떻게 얻죠? 죽은 동물, 사체, 배출물 등등으로 그런 것들을 작은 단위로 분해해서 자기들이 양분을 먹죠.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은 썩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될 거예요. 지금까지 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분해자가 없어지게 된다면 죽은 생물이나 그 생물의 배출물들이 분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는 죽은 생물과 배출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살아갈 수 없을 거예요. 위생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인간은 살아갈 수 없을 거고 당연히 많은 생태계가 무너질 것입니다.
결국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생태계는 안에 모든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할 것 없이 모든 이 생물 요소들은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지만 이 생태계라는 것이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각자의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생태계 안에서 어떤 관계로 이런 생물 요소들이 먹이가 되거나 뭐 어떤 관계를 이룸으로써 생태계가 유지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복잡한 관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